예,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북미 간 움직임이 그야말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중국을 다시 전격 방문한 뒤여서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재방북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금명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0여일 만에 중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베이징이 아니라 다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롄을 북한 고위급 인사가 누군가 한 것 같다. 누구였는가 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간 다음에 바로 이제 앞둔 시기에 방중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지난 3월 25일이죠. 그때 첫 만남에서 약속을 한 것을 지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다롄 이 항구 도시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이런 산둥함, 일종의 핵 항공모함, 시험 출항시 예.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준비하기 어렵다. 라는 측면 같은 이미 중국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 준비해서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 아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이제 수락하고 그것을 약속 지켰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2015년을 좀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 시진핑 주석이 일종의 이 제2차 세계대전 전胜기념일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많은 초청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 초청했지만 가지 못하고 이 채용행가 이렇게 특사 갔죠. 아마 이런 빚도 진 것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직접 지켰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간 의미 그렇게 따르면 서로 또 전략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 판문점 선언에서 모든 것이 다 좋은데 3조 3항에 있어가지고 종전선언, 연대 종전선언과 평화적 추진에 있어가지고 3자 또는 4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서 설명하면서 이런 종전선언, 평화적 추진에서는 3자 중심이 아니라 4자 우선론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중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종의 명분을 준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 명분 주고 또 북한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혹시 경제협력에 대해서 지지를 얻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중 의미와 또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 건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전에 조선중앙TV에서요. 지난 7일과 8일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을 방문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던 장면. 이제 방문을 마치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 다롄 공항에서 환송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얘기인데요. 교수님.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22일 날 열리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 그 즈음에 아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앞두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계획될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자, 굳이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면 고위급 인사 정도를 보낼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갔다 하는 거는 정말 시진핑 주석의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 혹은 시 주석이 또 김정은 위원장의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꾸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확대해가는 그런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더 나가서는 이제 중거리, 단거리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정도니까 이걸 모두 폐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인권 문제를 더한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더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이제 조율을 물론 했었겠죠, 실무적 차원에서는. 그러나 그것들이 잘 이제 조율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미국의 의도는 뭔가? 정말 핵만 포기하면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대북 적대시 적적도 포기하고 군사적 공격도 안 하는 것이 정말 미국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시진핑 주석이를 포함한 왕이 외교부장 중국 통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미국 통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좀 생각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북한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나 이를테면 실무회담이 아니고 그런 그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최선의 지금 부상
포함해서 많은 북한 외교관들이 1.5 트랙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도 파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미국의 정확한 입장과 의도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중국에 가서 확실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우선은 첫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 전문가들을 다 좀 대동하고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리용호부터 리수영, 최선희. 그래서 어떻든 미국의 의도 파악이 중요했던 것 같고. 거꾸로 근데 중국 쪽은 뭐가 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잘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는 중국이 오히려 북한에게 좀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러니까 삼자 내지 또는 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저희들이 패싱을 당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뭐 마치 이제 또 북한이 좀 손을 내민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상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의도를 또 다시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정말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중이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제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고 뭐 혈맹 관계를 복원했달까요? 어떤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이제 그런 성과를 얻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하나다. 뭐 남북한만 하나가 아니고 중국과도 하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번에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확실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요. 그 북중 정상 만남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 해변가 산책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 그림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보다리 산책 저희들이 이제 정말 특별히 기획을 해서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수락을 해서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고 30여 분 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두 정상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또 물론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재밌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해변가 산책을 보니까 거의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 하는데 저 형식도 좀 그렇고요. 과연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우리 양 교수께서 어떻게 추측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보다리 벤치에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해변가의 벤치에다 서로 닮은 꼴이 많죠.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공통점에는 우리는 하나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남북한 정상이 벤치회담에서 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또 서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이번에도 보면 그걸 썼지요. 뭐 순망치안이라고 썼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깊은 이야기는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또 지금 이제 녹음, 기록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저 통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렇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여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정말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북한의 방송을 중심으로 이 분석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특징 속에서 나름 여기에 전략적인 목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첫째는 방금 이제 우리 전 박사님 말인데 순망치안 이것은 이빨 인문관계 이것은 우리 민족 공동 뭐 일종의 문명 공동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라면서 보여주는 거겠죠. 여기서 뭡니까? 혈맹 관계를 갖다가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과시하는 게 되겠죠. 혈맹관계 재확인.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 중국의 역할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 강조했다는 건 그냥 강조한 것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과 공감을 했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중국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 있어가지고 중국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냐.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문점선에 있어가지고 3자 또는 4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4자 우선론에서 중국에 들어간다. 우리도 그렇죠. 하겠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뭐냐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난 4월 20일이죠. 당중에 전원회의에서 이 항구적인 노선인 지금까지 백년 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러면서 새로운 노선을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여기 대해서 시진핑이 상당히 지지하는 그런 지금은 이제 보도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제재만 풀리면 경제적 지원을 얼마든지 하겠다 이런 이걸 봤을 때 있겠네요. 결국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이것이 어느 정도 합의된다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경제 제재 완화고 경제 제재 완화에서 핵심적인 줄을 쥐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안심하라. 이렇게 소위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우려랄까 이런 것을 불식시켜주는 그런 계기점에 있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행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 정상회담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기차를 통해서 방중을 했을 때는 리철 여자가 동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갔습니다. 방금 그 장면요. 해변가 산책에서 두 정상이 담화를 하는데 그 바로 옆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앉아 있어요. 참 저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정말 두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를 나눌 자리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앉았다. 어떻게 보면 권력서의 1위. 또 2위가 앉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 갈수록 좀 높아가는 느낌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예. 김여정 부위원장 제1부부장이 이제 거기에 배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이제 친여동생이기도 하고 상당히 긴장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가 있는 거군요. 좀 편안하겠죠. 옆에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편안하기도 할 거고 또 김여정 그런 제1부부장이 꼭 친인척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언도 할 수 있고 옆에서 뭐 이런 기억력도 뛰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사건 같은 것도 잘 알고 안다든가 역사를 잘 안다든가 그래서 조언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친인척이니까 이제 편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도 뛰어난 그런 여성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저렇게 대동하고 다닌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요, 이제 외교 무대는 완전히 뭐 데뷔를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고, 그다음에 북중 정상회담 2번 가졌고요. 뭐 물론 사절단도 지금 만나고 있고요. 오늘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이제 북미 정상을 앞두고 있고요. 그 외교 전략이랄까요? 외교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술과 연관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정방사님께서 지금 이제 다른 항구도시의 이런 그 벤치에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석 배치 이건 사실은 뭐냐 중국이 주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다 준비했다고 보였죠. 그런데 보면은 중국은 배석자가 거의 없습니다. 뭐 지금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대외 연락부장 숭타오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김여정인데 아마 김여정에 대해서는 중국의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관시를 중요하시는 거니까 관시, 관계. 지금 저 뭐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북한에 있어가지고 김여정은 사실 2인자 아닙니까? 앞으로 또 이 김여정이가 특사로 언제든지 중국 올 수 있고, 막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상당히 배려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배려다.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전략이랄까요? 이것은 일단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생활 향상이 제일 최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대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 내렸다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흐름에 있어가지고 북중간 이미 폼페이오 국장이 이번까지 하면 두 분의 방북 아닙니까? 국무장관이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CIA 국장을 갖고 이번에는 이제 신임 국무장을 갔는데 지난 그 이 3월 말 4월 초에 이미 북중 관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한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탐색 끝난 것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서요. 그 당시에 확실하게 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걸 읽고 그 이후에 아마 이 CIA와 북한의 통전부 사이에 실무 사이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담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어제 다 정했고 이번에 간 것은 마무리하러 갔다. 다시 말해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일종의 마무리 마침표를 찍어갔다 저는 보거든. 그래서 조만간에 이 회담 장소와 날짜 어제인 것을 북미 양측이 밝힐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번에 가지고 이 폼페이오 국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는 못하고 단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한국인 미국인 3명만 대동해가지고 귀환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해석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요.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다. 거기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적 사례 보면은 미국의 이제 전현직 특사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이 억류자를 동행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직접 최고 지도자, 그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이죠. 만난 사례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났을 때는 좀 그래도 북미 관계가 그 이후에 잘 돌아갔습니다. 만나지 않을 때는 다시 악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 국장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이 억류자 3명을 동행기한하느냐 아니면은 만나지 못하고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의 운명은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좀 여쭤볼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부활절 전후로 해서 이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30여일 만에 전격도 재방문을 한 겁니다. 북미 정상을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 그 일정이랄지 뭐 장소 문제 또 의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송환 문제 이야기를 하겠다. 같이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송환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 일단 방북 배경 그리고 송환 문제 오늘 내일 사이에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북 목적은 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첫째는 이제 당연히 그 세 사람의 억류자,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인질 외교를 해 왔었는데 그 인질들이 물론 북한 내에서 북한이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억류를 했겠죠. 예, 그렇지만 예.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이제 면이 있죠. 항상 북한은. 근데 그것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고위급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 갖고 카터 전 대통령이 갖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고위급이 가야 석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폼페오 정도는 와야 석방을 해주겠다는 그런 아마 뜻을 전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폼페오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 사람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직들은 못한 일을 내가 했다 또 이런 식으로 선전할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하여튼 그런 목적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둘째는 역시 이제 의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 핵 문제만 해결하는데 집중하자는 입장이었던 거고 물론 이제 그것도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물론 단계적, 동시적 해결이라는 방식을 북한은 고수하고 있는 최근에 거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PVID 그 부분을 가지고 북한과 미국의 인식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의견을 좀 좁히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보도에 의하면은 생화학 무기부터 시작해서 인권 문제 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도 중장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단거리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의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데서 약간의 좀 마찰이 있어서 조율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폼페오가 가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핵 문제로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다음에 다른 대량 살상 무기는 다음에 한다라든가 뭔가 확실한 의제가 조율이 되어야 그다음에 김정은이를 만나냐 못 만나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마 폼페오가 그런 정도 의제를 가지고 가야 김정은이가 만날 것입니다. 만약에 안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양 교수 분석대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제 조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 부분이 중요하게 면담 여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세팅돼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어제 이제 그 이란 핵 협정 폐기 발표 이후에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장소, 날짜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미 고위 관리자 얘기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관리들하고 이 얘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다롄 가면서 비행기 여객기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전용기를요. 그래서 이번에 간 게 그 싱가포르랄지 그냥 제3국을 가기 위한 어떤 애행 연습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장소와 일정 문제 관련해서 양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 3명 억류자 이거 간단한 조금만 얘기. 3명 억류자 이것은 저는 그 폼페오 이 신임 그 국무장관의 귀국 시에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 이유는 첫째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용.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이것은 이미 뭐냐면 지난 3월 말 4월 초에 폼페오 국장이 방북 시에 이미 약속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세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인권 이 이슈, 이 부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아마 이 동행 귀환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장소 날짜 이에 관련해 가지고 장소 날짜 이미 저는 정해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물론 폼페오 국장이라든지 볼턴 보좌관의 경우에 이 미국의 의회라든지 국민들 전부 다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의제를 확대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죠. 뭐 일례로 인권 문제라든지 또 생활 무기라든지 그거는 의회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국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완전한 비핵화도 지금 영구적인 비핵화 이건 국내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봤을 때 저는 이미 장소, 날짜 어제 다 정해졌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즐기는 것이죠. 오늘은 판문점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저는 평양이라고 봅니다. 평양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셈법이 아주 빠른 기업가 출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미는 성과가 기대된다. 예. 확실히 신뢰간다. 라고 한다면 적진이 뛰어가가지고 가야만 성과가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혹시나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 싱가포르 뭐 제3구, 예. 그다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이번에 참매 1호기 타고가 이것도 뭐냐면 혹시 제3구에서 갈 가능성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예행 연습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싱가포르는 제3구에서 한다면은 이것은 북미 모두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예. 좀 불확실할 때, 예. 그러면 상국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와중인데 글쎄요.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관심이었는데 자 중동 이란의 핵 협정 파기 선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정부 행정부에서 했던 거를 이제 뒤집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다른 이제 협정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약간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중요한 게 과연 북핵談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제 부정적 영향은 역시 미국도 합의를 하고 깨는 나라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를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합의를 분명 일테면 한다 손치더라도 예. 일테면 대통령이 바꿔진다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바뀐다든가 그래서 이게 또 북미 합의가 깨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제 우려를 낳게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네. 정말 확실하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예. 그런 무언가를 만들려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갖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든지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건 지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개혁 개방으로 나가고 뭐 개혁 개방으로 나가야 이제 남한 뭐 일본 중국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오히려 확실히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니까 특히 비핵화 문제의 그 방식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단계별 동시적 그런 이제 해법인 거고 예. 미국은 당연히 이제 선핵 폐기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런 확실한 걸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양면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볼턴 얘기를 보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압박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센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단계별 동시적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지금. 예. 절대로 그런 얘기 용납하지 예. 하면 안 된다는 예. 절대로 이러한 식은 안 된다고 예.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를 보면 예. 결국에는 이제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란이 거짓말하고 있고 속임수를 쓰고 여전히 뭐 핵 문제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 협상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갖고 어떻게 양국이 양 정상이 신뢰를 확보하느냐 그 문제인데 어떻게 북미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전개될지 지금도 아직까지 좀 회의적인 시각이 갑자기 좀 워싱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년 한 4, 5개월이 됐는데 가장 이 미국하고 국제사회하고 맺은 이런 여러 가지 조약뿐만 아니고 협약 가장 많이 깬 대통령이 한 분이 아니겠냐 이 생각되고 방금 지금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란은 뭐냐면 핵을 개발할 때 이것은 중동의 패권이겠죠. 그런데 북한의 핵을 개발은 뭡니까? 체제 보장이에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이란의 핵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아주 소위 말해서 전홍축 한 몇 킬로그램 이런 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고농축에 의해 가지고 핵 무기도 가진 것이죠. 이게 상당히 다르다 있고. 그 다음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에 대해서 가장 불신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왜 이란하고 핵 협상할 때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재가 왜 없었느냐? 두 번째는 왜 일몰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상당히 그러니까 이 불신을 가지고 만드느냐? 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뭡니까? 최악의 계약이다 이렇게 했죠. 어떻든 간 지금 문제 상황 같아서 저는 이란의 핵 이런 데에서 탈퇴돼 가지고 크게 북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저기 정 교수님, 오늘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공동 선언문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동 선언문이 완전히 지금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가 됐죠.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역사 문제 표시 때문에 최종 지금 담판을 짚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확실히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삼국이 합의했다는 것 관련해서 우리의 판문점 선언,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한중일이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 유엔 안보리 제재는 계속 한다는 것은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서 삼국이 공조하고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쪽으로 가져가서 예. 이 한중일 삼국 그 정상회의를 갖다가 정례화, 예. 제도화 뭐 이런 것을 해서 동북아 평화 안녕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자고 하는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중국과 일본이 너무 사이가 나빠가지고 그렇죠. 잘 안 됐는데 예. 만약 공조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삼국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